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 함께 하실까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가지 주제를 픽해서 깊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먼저 보실까요? 오늘 가장 뜨거운 양자 그리고 드론이라는 키워드 같이 나와 있는데 내년에도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체킹을 한번 하겠습니다. 신고가 오늘 양시장에서 7개 종목이 나오고 있는데 3개가 양자 관련된 종목입니다. 코이버하고 한국첨단소재, KCS가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고 매개가 굉장히 이쪽으로 강하게 가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은 조금 잠잠합니다. 드론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이 조금 제이시언 시스템, 에이럭스 비롯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최근에 컴텀 점프 종목들이 대표님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거의 지속성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표를 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요 키워드 될까요? 이걸 그냥 테마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이제 미국 증시에서 양자 관련된 종목,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띄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구글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를 공개한 이후에 특히 양자 컴퓨터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이 미국 내에서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중 간의 분쟁 속에서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미국 정부에서도 향후에 양자 컴퓨터에 보다 집중화될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양자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자 암호통신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관련주들이 강한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게 양자라는 게 들어갔다라고 해서 양자 컴퓨터와 양자 암호통신이 같은 거 아니냐,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다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역학을 썼다라는 기본 베이스는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기술이 전혀 다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아무리 발전한다라고 해서 양자 암호 통신이 더 성장을 한다 그런 건 아니고 두 개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는 기술력이 아직 미천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양자 컴퓨터 기술을 100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중국 정도가 80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2.3입니다. 23도 아니고 2.3. 그러니까 미국 수준의 2%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와 관련돼서 국내에서 뭘 해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와 관련돼서 최근에 움직임과는 국내 관련주들은 일단 무관하고 그리고 관련된 움직임도 상당히 좀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내에 지금 움직이는 게 이제 양자 역학을 이용한 양자 암호통신 관련된 부분이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는 그나마 국내 기업들이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그러니까 국내 이제 통신 3사가 다 지금 양자 암호통신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양자 암호통신을 세계 최초로 상용을 화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분야, 양자 암호통신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지. 양자 컴퓨터가 미국 시장에서 좋다라고 하는데 전혀 관계없는 양자 암호통신 관련주가 움직인다라고 보면 이거는 그냥 테마주로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드론은요? 드론도 그냥 단순 테마로만 보세요? 그렇죠. 드론도 단순 테마일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국내에 지금 드론 관련된 테마주다라고 하는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이 중국에서 드론, 그러니까 현재 세계 시장에서 90%가 중국산 드론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내에서도 95% 정도가 중국산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산 드론을 국내에 수입을 해오고 이 드론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드론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가 과연 이런 이제 미중 간의 드론 경쟁에서 과연 얼마만큼 수혜를 입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퀘스천입니다. 만약 중국에서 드론을 판매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 드론 관련된 이런 회사들의 판매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관련 매출이 발생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드론 시장이 향후에 커질 수 있다. 그럼 커지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국내 기업이 이 시장에서 뭐 당장에 이런 뭐 실적을 내서 수익이 발생한다라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2차 전지 시장, 전기차 시장 계속 커진다라고는 하지만 뭐 국내 업체들이 과연 그 시장 내에서 얼마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라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런 이제 그 이런 이제 드론 부분도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선을 딱 그어주고 있습니다. 이 양자하고 드론 관련돼서 이거는 팩트죠. 네, G2 간의 뜨거운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분야인 것은 맞지만 연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뭔가 좀 앞서가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배팅에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이셨는데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테마라는 의견에 지금 같이 하시는지가 조금 궁금하고 국내 기업에 한해서는 테마입니까? 아니면은 뭐 본토 미국 증시에서는 그게 또 다르게 테마가 아닌 섹터로 구분할 수 있는 쪽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도 함께 좀 여쭤볼게요. 네, 이게 기준 이제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역시 약간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요? 어떤 투자자들한테 이 섹터는 테마냐 뭐 성장 섹터냐라고 물어보실 때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어떤 기술력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쓰임새만 보여주고 추가적으로 다른 데 쓰일 것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 저는 명확히 테마라고 말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주목되고 있는 섹터에서 더 다양한 산업으로 활성화 될 것 같냐라고 보면 저는 성장 섹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성장 섹터로 보려면은 실적 가시와 예상 시점이 한 1년 이내 정도 남았을 때 저는 성장 섹터라고 보고 있고 이 실적이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3년 이상 남았을 때 저는 테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 사견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암홀 제가 만약에 미국 사람이었으면은 만약에 2024년 말에는 테마다라고 이야기했겠지만 2025년 하반기나 2026년에 물어보셨으면은 저는 이거 성장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제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성장 섹터로 전환되려면 시간이 좀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미국에서도 지금 양자 컴퓨터가 IBM에서 2019년에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구글이 올해 만들었습니다. 이 5년이라는 시간 지나면서 IBM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이 양자 컴퓨터를 만들지도 못했어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를 만든 것이지 아직 상용화도 안 됐고 네. 이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다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저 역시도 항상 이 투자 인사이트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달을 드릴 때 매매 관점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매매 관점 접근을 해야 되지만 제가 막 열불 터져가지고 막 우리 시청자분들께 막 이 투자 인사이트를 전달 드리면 약간 테마성 매매를 조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항상 전문가답게 차분하게 시청자분들께 이 산업에 대한 위치를 좀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이 관련주를 말씀을 드리려면 이 관련주가 실질적인 이 업무를 진행을 할 거면 단순하게 진행을 하겠다고 말을 했는지 아니면 이 업무를 진행을 하겠다고 자금을 조달했는지 아니면 이 자금을 조달한 걸로 뭐 설비를 투자했던가 뭐 공장을 착공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냥 하겠다. 이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 시장이 그래도 좀 바닥을 다지는 관점인데 점심시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이제 오늘 오후 일정이 있으니까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오히려 수급이 단기적인 수급이 양자 컴퓨터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도 오늘 오전장에는 플러스 3%, 뭐 플러스 7%, 요 정도였다가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으니까 추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았을 때 주가 탄력이 나오는 것은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관련주다라고 보는 종목들이 뭐 2019년에 이 양자 컴퓨터를 만든 기업이랑 뭐 협업을 한 이력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네. 이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발표한 정도이지 뭐 적자 기업에다가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된다고 우리 상정 앵커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조금 안전한 종목을 원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인공위성이나 우주항공 이쪽을 보는 것이 좀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테마라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것이고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움직이고 있는 양자나 뭐 드론 관련주도 일단은 테마 쪽으로만 보시는 게 맞습니까?
테마라고 안 보고 싶은데 네. 변동성이 테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적이 나오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엔비디아나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물론 굉장히 좀 논외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우리 대표님에 비하면은 경력이 워낙 짧지만 네. 저는 실적이 나오는 가치주가 하루에 10% 이상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2차 전지를 필두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시가총액 조 단위가 넘어가는 종목들도 10% 이상 넘어가고 뭐 뉴욕 시장들도 뭐 상한가 한가가 없다 보니까 10% 이상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가치주적인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에 비해서 변동성이 2배, 3배잖아요. 네, 뭐 네. 하루에 40%, 50% 우수니까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는 종목한테 성장 섹터다, 가치주다라고 해서 매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런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으신 분들께는 권해드리지만 100명 중에 97명은 감당이 안 되실 거다라고 보고 있고 안 되신 분들은 좀 후속 종목이나 약간 연관 섹터를 보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당이 되는 쪽에 대해서 두 분 다 종목 추천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임순재 대표의 종목 열어볼까요? LX일렉트릭을 주셨고 탄탄한 회사죠. 네, 손여루 팀장의 종목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대표님 먼저 이유 설명해 주세요. 네, 뭐 계속 최근 들어 계속 뭐 이런 이제 전력 설비에 관련된 부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AI 투자가 계속 확대가 되면서 이런 전력 소비량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이런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와 덧붙여 미국 내에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계속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노후화된 그런 이제 전력 인프라 교체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미국 내의 변압기 시장도 2032년까지 223억 달러, 그러니까 연평균 한 8% 정도 꾸준히 성장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 이런 전력 설비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 입장에는 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런 뭐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은 뭐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 트렌드로 아마 관심을 갖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팀장님 종목에 대한 설명도 들어볼게요.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보려고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드론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모멘텀도 있습니다. 실적을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적자인 기업이지만 2024년 8월에 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부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에서 만들고 있는 레이더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특수 차량용 다양한 산업군에 들어가는 레이더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굵은 맥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조금 세부적으로 갔을 때는 드론 관련 종목이다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가 또 나왔더라고요. 이 팔란티어랑 미국의 자율주행 기업인 안두릴이 미국의 1,200조 원 규모의 국방 컨소시엄을 참여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두릴의 이제 파트너십을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수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부과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 뭐 드론이라든가 양자 뭐 이런 종목들을 뭐 15개에서 20개 정도 줄을 세웠을 때 중장기적인 보유가 가능하면서 기술적 위치라든가 수급 동향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종목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으로 평가돼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주가 위치를 보면은 21,200원이 고가였잖아요. 그리고 좀 눌림목이 있습니다. 전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체킹할까요? 네, 우선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한 3등분을 해보고 네. 분기 단위로 잘라봤을 때 지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올해 3분기에 기록했던 저점을 돌파한 다음에 올해 4분기에 새로운 박스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1선과 61선이 올라오는 모습이고 이 아랫단 지지 여부는 수급 동향 봤을 때 개인 투자분들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해 보인다 평가해 볼 거고요. 분할 매수 잘 하신 다음에 단기 수익 관점으로 목표가 뭐 10% 단위로 잘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대표님도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주실까요? 네, 지금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이제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한 13만 원에서 지금 16만 원, 17만 원 이제 사이에서 계속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선 내에서 지금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아마 조금 더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17만 원을 넘어선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뭐 추격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주제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움직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 소분상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쪽에서 뛰는 종목들이 꽤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쪽에서 하지만 어려운 거는 종목을 아마 캐치를 해서 내 선택을 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대표님,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이 다 강한 거는 아니에요. 특히 장비 쪽에서만 좀 강한 종목들 체크가 되고 있는데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미국 시장 내에서도 뭐 지금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계속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AI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브로드컴이 그 미국 시장 내에 반도체주를 이제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국내에도 뭐 이런 뭐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AI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HBM과 관련된 부분은 뭐 국내 기업들이 원체 이제 이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부각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이제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전방 IT 산업이 부진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복이 계속 좀 더디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레거시 관련된 그런 매출 증가세가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이런 레거시 부분에 이제 공급을 확대하면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레거시 반도체의 가격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양 그 반도체 업체들의 지금 뭐 주가 상승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실적이 어느 정도 확인된 이후에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소부장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이제 양대 회사가 투자는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투자 관련된 부분으로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뭐 특히 지금 뭐 최근 들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미세화 공정된 관련된 부분, 또 더불어 뭐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도 같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문형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너무 일컫는 거는 뭉뚱그린 표현인 것 같고 요즘에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AI와 관련된 거 HBM 쪽은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다. 그런 그렇죠. 의견이신 거죠? 네. 그와 더불어 이제 주문형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ASIC 도. 조금 ASIC이나 아니면 디자인 하우스. 뭐 국내에서 뭐 ASIC 하는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국내에서 뭐 디자인 하우스를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근데 앞에서도 우리 상정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반도체가 왜 강하냐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수 없지만 요 시계를 한 일주일 정도만 넓혀보면은 관련 근거들은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 보통 뉴욕 시장 보거나 아니면 국내 시장 마무리된 다음에 국내 시장이 다시 재개되기까지 나왔던 뉴스가 아마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고 판단해요. 근데 어제 오늘 이 반도체 관련 뉴스를 봤을 때는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제 선단 이제 투자가 승인이 된 거, 요거 하나 뉴스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뉴스가 다시 나오게 되는 게 이제 오늘 오후에 있을 그 탄핵안 뉴스가 나오면서 일단은 이 선단 투자가 승인 났지만 불투명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직 뭐 외국인과 기관이 뭐 투심을 바꾸거나 주가 움직임이 달라지진 않기 때문에 그 뉴스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주제이기 때문에 너무 편하죠. 우리가 일상을 사는 데 있어서 반도체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거에 대한 정답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럼 반도체를 살까 말까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조정을 다 거쳤느냐라는 질문부터 본다고 한다면 반도체의 조정은 대부분 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국내 글로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리가 알만한 반도체 기업들보다 2배, 3배 이상의 저평가 매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가격대 맞다라는 것인데 이제 우리나라 그 전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반도체 선단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딱 이 반도체 중에서 강한 것은 HBM이지만 뭐 CX라든가 ASIC이라든가 장비 이런 종목들도 고루고루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ASIC과 유리기판이 먼저 강세를 보인 다음에 오늘의 HBM이랑 장비가 좀 강한 모습인데 오늘 왜 HBM과 장비가 왜 강하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단기간에 나온 뉴스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도체 중에서도 HBM이 이미 실적이 나왔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블랙엘에서 루빈까지 차세대 GPU를 만들기 위해서 국내 SK하이닉스에다가 HBM3E랑 HBM4를 달라고 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주기도 바쁜데 브로드콤까지도 SK하이닉스한테 달라고 했고 브로드콤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까지도 HBM3 12단은 좀 달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이 삼성전자 좀 퀄 테스트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를 통과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고요.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도 안 받아준 삼성전자의 HBM3 12단을 브로드컴이 썼을 때는 약간 브로드컴이 자신감을 내려놓거나 아니면은 브로드컴이 엔비디아의 맹추격하기 위해서 일단 좀 물량을 확보하자. 이렇게 네. 두 가지로 해석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브로드컴이 삼성전자 물량을 승인해 준 걸 보고 투자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낫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소부장은 오늘 삼성전자 관련 종목들 좀 탄력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왜 탄력이 큰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그냥 투자 인사이트 정도 있으니까 삼성전자 밸류체인은 매매 네. 관점으로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은 모아가는 관점으로 보자. 그렇게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군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픽해온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슬리마에서 종목을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임순재 대표님께서 픽한 종목은, 요즘에 관심 많으시죠? 에이징랜드 가지고 오셨고요. 손여루 팀장의 종목은 이오테크닉스 선택하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붙여서 포인트 주세요, 대표님. 네, 뭐 에징랜드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뭐 디자인 하우스로 인해서 뭐 주가가 좀 급등했었던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TSMC와 계약되어 있는 국내 유일한 이제 디자인 하우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와 이제 단독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뭐 TSMC 쪽에 이제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에징랜드를 뭐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 내에도 지금 뭐 TSMC와 이런 이제 디자인 하우스 영역을 좀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4분기 실적은 좀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 3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4분기 이후서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주문형 반도체, A식 반도체라고 얘기하죠. 주문형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할수록 특히 이제 미세화 공정이 진행될수록 이런 디자인 하우스의 필요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관련된 성장성인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격은 뭐 최근 들어 주가도 지금 좀 박스권, 그러니까 좀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한 36,000원에서 지금 4만 원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3만 뭐 6,000원 이하에서 뭐 매수를 하시는 그런 이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42,000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갖고 가실지 아니면 매도를 하실지 결정하셔도 늦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팀장님도 포인트 남겨주세요. 네, 저는 이오테크닉스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반도체 HBM 중에서 가장 좋은 탄력 강하네요. 보여주고 있는데 네. 기술적 위치 좋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레이저 커팅 및 응용 기술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레가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고압 가스를 이용한 웨이퍼 절단을 하고 있지만 HBM3처럼 미세 공정이 중요할 때는 레이저 커팅 장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2021년과 2021년에 엄청 호실적을 기록했었고 반도체 업황 부진이 살짝 있었죠. 그러면서 2023년 실적이 기저효과다. 2023년에 원활하게 실적이 회복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HBM 관련해서 미국이나 유럽 등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공장 증설 진행됐을 때 거기에 들어갈 레이저 커팅지는 이제 이오테크닉스 납품을 할 거기 때문에 2025년에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삼성전자가 조금 높은 편이지만 SK하이닉스에도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지금 21선 위에 올라온 모습인데 수급동에 봤을 때 양봉 나올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음봉 나올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일부 비중을 줄이는 모습이에요. 근데 수급동에 봤을 때 저번 주 금요일 날 매수한 자금의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은 아직 요 하방은 쥐고 있다 평가를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 플러스 6% 상승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순매수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요 하방은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HBM 관련 유명한 장비 주위에서도 기술 위치 괜찮고 외국인의 수급 들어오고 있으니까 좀 단기 수익 관점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단기 수익 가격만 딱 주세요.
네, 매수가는 뭐 14만 원대 전후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13만 3천 원 정도 마이너스 6% 구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한 15만 5천 원에서 16만 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주신 오늘 종목들 자 힌트로 활용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좀 더 너무 안 좋아지는데요. 시장 낯빛이 갑자기 또 많이 튀어오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86원을 장중 고점을 터치하면서 천장에 뚫린 상태고요. 지금 지수 많이 누릅니다. 거래소 지수 장중 저가 2393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664로 밀려나면서 점점 더 시장 상황이 안 좋습니다. 배당락 일이기도 하고요. 오늘 정치 불안,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고 환율이 너무 비이성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 오늘 오후장 단속 쉽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자세하게 좀 체킹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인의 시선 최병훈 전문가 만나보시죠.